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주가 지냈네요. 글쎄요. 예. 자, 지난회 이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우리가 해마다 보고를 해야 하는 연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누가 납부하는 거죠? 이 연방소득세는 거의 모든 사람들께 예를 들자면은 뭐 학생인 20세 이하, 65세 넘으신 분들은 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내고 없으신 분들은 안 내니까 한 50년간 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어허. 소득이 있으면. 네. 소득이 없으면은 뭐 안 내도 되지만은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50년 동안 계속 세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뭐 이미 IRS가 네 얼마 세금이다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내가 찾아내서 내가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은 비록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지만은 네네. 내가 판단해서 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야, 감사를 통해서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걷어가겠다 그런 논리죠. 네. 근데 과연 그러면 감사가 에브리 이어에 나오냐, 얼마만큼 빈도로 나오냐, 현재로 2% 전후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자주 나올 거고 소득이 낮은 1% 미만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세금 감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치로 따지면 한 2%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2%는 100분의 2예요. 야하. 그러죠. 그러면은 그건 5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50년에 텍스 리턴을 하는데 한 번 걸릴까 말까? 그렇게 설명하면은 좀 더 나한테 조금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에 세금 보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고. 월급쟁이들은 안 걸리더라고요. 예, 월급쟁이들은 뭐 특별하게 뭐 아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른 세금들은 예를 들자면은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것은 돌아가실 때 한 번 내시는 것 아닙니까? 네. 증여세는 예. 뭐 증여할 때마다 내지만은 한 번 내는데 그 요즘 연방에서 1,150만 불까지 또 익셈션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은 96% 7%까지 안 내요. 상위 뭐 3, 4%가 상속세를 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좀. 근데 이제 코리아타운도 이제 재산들이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연방 연방 상속세 같은 것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근데 해마다 내는 연방 소득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돈을 버는 동안 내야 된다는 것들이 있죠. 근데 소득세를 그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소득세는 소득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아니고 그렇죠.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 아니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소득은 그러면 어떤 소득까지냐? 버는 것은 다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극한적인 예를 들자면 불법을 통해서 소득을 했다라는 것도 보고하라는 것이 연방정부의 취지예요. 그냥 불법이라는 게 뭐냐? 네. 뇌물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게 불법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받은 죄는 불법으로 주정부의 처벌을 받겠지만은 어떤 경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 돈을 너 신고 안 했구나. 신고 안 이렇게 했구나. 되는, 연방소득세 탈루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연방소득세에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번 돈을 보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있을 근데 거 어떤 아니에요. 사람이 불법으로 받은 돈을 내겠어요. 그러나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닉슨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 에그뉴 부통령이 이 일 때문에 사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인데 아하.
포드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 본인은 못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세금이 그것 아닌가. 그럼 지출은 뭐냐? 연방에 소득이 있는데 지출은 했는데 지출은 연방이 정해준 것만 빼라 이거죠. 사람이 생활에 나갈 때에는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입는 것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공제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스탠다드 공제해가지고 부부인 경우는 한 2만 5천 불 정도만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주택에 관련된 것들은 IRMI 디덕션으로 해서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모기지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날로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넷 인컴을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비싼 사람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세율이 높고 뭐 저소득층인 경우는 세율이 10%에서 37%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것이 맞냐 누진세가 합법적이냐 아니면은 동률의 세금을 내야 되냐 하는 것은 지난 110년간 역사에서 항상 싸워온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누진세율을 모든 국민이 억셉트하는 세율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지출 부분이 있잖아요. 지출 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책 샀다, 뭐 CD를 샀다, 핸드폰 요금도 있을 거고 또는 누구를 만나서 뭐 밥을 같이 먹어서 엔터테인먼트.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디까지 비용을 썼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네.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비즈니스 아닙니까? 예.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서 합당한 비용이 뭐냐? 오디너리 하느냐? 네. 그다음에 리즈너블 하느냐? 아하. 그게 꼭 필요한 경비냐? 예. 필요한 경비가 아닐 수도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디덕션을 해버리면은 아니 시장에 가가지고 마켓에 가는데 들은 뭐 자동차 경비도 경비냐? 그걸 다 구분하라는 이야기인데 구분이 쉽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죠. 밥을 먹는데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먹었냐? 나 남편하고 밥을 먹었냐? 네.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잘 선을 그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어떤 분은 세탁비 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도 지출에 넣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화장품 쓰는 것도 하게요? 밥을 먹을 때 나는 꼭 네. 고급 식당에 가서 아주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네. 의식에 관련된 것은 2만 5천 불로 다 해라. 웬만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특수하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비용은 사업 목적에 관련된 것만 공제해라. 아니면은 개인 경비다. 개인 경비는 난디닥터블이다. 이런 논리죠. 그것도 상한선이 따로 있는 거네요. 상한선이라는 건 따로 없어. 따로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저 걸리지 않게 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네. 근데 지난해 8월에 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는 지금 IRS에 이 850억 달러를 배당 지원해서 뭐 국세성 직원을 배로 증가시키고 또 뭐 컴퓨터를 포함한 기타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세무조사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혹시 세금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납세자들은 조금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이죠. 한 번씩 그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야 이렇게 어렵냐. 두 번째 나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다 보자고 하거든요. 비즈니스만 보자고 온 게 아니라 금융 거래. 야 이 돈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이야? 이 지출은 과연 비즈니스 지출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에 사는 자유스러운 일나라에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구치소에 갈 일도 없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예. 근데 유일하게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겁이 있는 거 나고. 없는 거 다 물어보잖아요. 뭐 누구한테 빌려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네네, 있고 그렇죠. 갯돈이 넣어가지고 돈이 들락날락 할 수도 네. 있고 근데 다 그걸 물어보고 이 돈이 뭔 돈이냐는 것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게 그런 기분 나쁜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연방의 상하원들은 이거 IRS를 좀 없애버리면 안 될까? 왜? 모든 국민이 그런 것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네. 그 왜 지난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이제 장악했잖아요, 공화당이. 그래서 이 아이라 법안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폐기하자 또는 수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지금 연방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2주 정도 넘었거든요. 예. 한 3주 정도 넘었는데 벌써 법안이 상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상정이 됐다고 해서 그 법안이 폐기가 되거나 수정이 된다는 것은 또 힘의 균형이 있으니까 네.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될 수도 있지만은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51대 49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힘의 균형에 의해 가지고 뭐 850억 불을 600불을 줄인다 할지 뭐 이런 그 부수적인 타협안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무튼 국민 감정이 IRS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어떻게 시든지 조금 요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통계 수치에 하면 13%의 응답률이에요. 우리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제 IRS 전화했는데 2시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주고 이리 옮겨주고 저리 했는데 전화도 못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대단히 그러니까 불쾌감을 정부가 내가 이렇게 세금 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 해주냐 하는 불신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말이죠. 지난주인가 이제 이 새로 나온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공화당 일부에서 지금 IRS와 또 연방 소득세를 없애버리고 페어 텍스 시스템을 도입하자. 예. 그래서 연방 차원의 판매세 약 30%를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다 같이 적용을 시키고 또 부족한 연방 세수를 충당하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 세금은 크게 나누면 직접세 또는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 나온다고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연방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네. 이 간접세는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요. 내가 식당에 가서 세금을 음식값과 세금을 내지만은 그걸 받아다가 식당 주인이 내는 것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아하. 그게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예요. 세일즈 텍스네. 세일즈 텍스예요. 아하. 그러니까 연방 국세청 좀 싫어. 그러니까 연방 국세청을 없애고 그 대신 그 돈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연방 국세청에서 걷어들인 돈을 대신 재화의 판매, 소비의 판매를 통해서 얻은 세율로 다시 만들자. 세일스 텍스는 주정부 세금입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주정부 세금 플러스 연방 세금 30%를 더 붙여가지고 연방의 돈으로 사용하고 내국세인 페더럴 인컴 텍스를 없애자는 주장이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공화당에서 지금 공화당에서 뭐 연방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데 어. 통과된다는 것이 쉽기 때문에 상정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조금 이야기해서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 이 똑같은 법안이요. 1999년도에 상정되어 가지고 폐기된 적이 있어요. 아하, 네. 20한 3, 4년 전에. 네. 그 대신 또 요즘 또 분위기가 850억 불을 연방 정부에다가 넣고 연방 국세청이 또 감사 확률을 높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들 감정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법안이 다시 또 상정이 되어 있어요. 어허. 근데 제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있으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연방 하원은 물론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통과될는지도 모르지만은 연방 상원은 51대 49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그런 개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매년 4월 15일까지 내는 연방 소득세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은 한 30%의 세금을 더 내서 그러한 세금으로만 이제 연방 정부는 운영한다. 운영하고 운영한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연방 국세는 누진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없는 사람은 그렇죠. 적게 내고 예. 그렇죠.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데 어허. 연방 간접세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 100만 장자도
똑같은 5불에 뭐 네. 8 그때는 한 10불이 정도예요. 10불에 가스를 넣고 어. 없는 사람도 10불에 가스를 내라는데 이게 공평하냐? 아니 그 돈 많은 말리부에 계시는 분들은 10불이나 20불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은 가솔린당 10불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는 리베이트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뭐 이런 보완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건 틀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사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 소득세를 안 낸 대신에 그거를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보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천 가능성은 좀 희박하군요. 아 그럼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좀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 지역구 구민들한테 아 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IRS를 없애는 법안을 지금 상정했다. 그 뜻이 법안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캐나다만 해도 자기 다 있죠. 소득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세금이. 캐나다에는 연방 소비세와 주정부 소비세가 있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직 인컴 텍스가 있죠.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인컴 텍스를 없애고 소비세, 연방 소비세를 주정부한테 전부 걷어가지고 야 니네들이 다 걷어. 그리고 돈반 계산해서 나한테 줘. 넘겨줘. 요렇게 만드니까 주정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자면 소비세니까 돈을 나는 세금을 다 내놓는데 납세하는 지금 상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100% 낸다는 보장을 또 누가 합니까? 네, 또 그렇네요. 그런 또 이슈가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로서는 그냥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는 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내일 모레 세금이 없어지고 판매세 연방 판매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